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김유리 안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번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었잖아요. 네. 어땠나요? 제가 자리가 없었을 때. 왜 아무 말 비슷했어요? 그렇게 큰 차이. 아니, 재정 씨의 빈자리가 너무 그리웠죠. 그리웠죠? 네. 저보다 퀴즈를 훨씬 더 잘 맞히지 않았나요? 그렇긴 했어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네, 아. 브레인이시더라고요. 재정 씨 분발하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취업을 부탁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야겠죠? 보민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고경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군가요? 또 저에게 왔네요. 오, 이제 일로 오시는 것도 헷갈리게 오시네요. 나한지 우리 누나인지. 밀당을 하시네요.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최근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사업 환경이 개선돼 급속한 경제 성장이 진행 중인 국가로 이곳 시장 공략을 위해 정경련이 키워드를 제시하기도 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인도네시아, 2번 싱가폴, 3번 인도, 4번 미국. 아, 이건 너무 쉽다. 아, 이건 사실 아, 근데 진짜 재정이 모른다. 뉴스만 몰라요. 틀었으면 나오는. 와, 재정이 이거 네. 모른다. 와. 전 모르는데 전 인도네시아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안나. 저는 인도 하겠습니다. 인도. 인도. 정답입니다. 안나가 정답입니다. 야. 맞습니다. 3번 인도 네. 정답입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한 키워드로 인디아를 제시하면서 많은 인구와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나 시장을 철저히 조사한 뒤 장기적으로 보고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오뚜기가 가면 이제 대박이 나죠. 왜요? 그래요? 카레. 3분 카레가. 오, 3분 만에 먹을 수 있네. 인도 사람들 깜짝 놀라지. 3분 만에 카레를 먹을 수 있어요. 괜찮은데요? 네, 나쁘지 기바나, 않은데? 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1999년) 한국형 드럭스토어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립돼 헬스앤뷰티 스토어를 창출한 올리브영과 1995년 설립돼 제조, 유통, 물류, 미디어 등 생활문화 기반의 IT 서비스 제공은 물론 IT 시스템 구축을 해온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통합, 2014년 재출범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입니다. 창립 이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식품, 생명공학, 신유통,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등 그룹의 4대 산업군을 주축으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내실을 다진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동종업계는 물론 공공 분야로도 활발히 진출해 고객사의 IT 기반 혁신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합병으로 직무가 다양해진 만큼 정시와 수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IT와 글로벌 인재 영입을 위해 관련 전공자와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특히 이제 올리브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네. 이 두 기업이 합병이 됐었다고 하네요. 우리 안나 학생도 당연히 올리브영 자주 가시죠? 네, 올리브영 되게 학교 앞에도 있고 집 앞에도 있고 되게 네. 자주 가는 편입니다. 우리 꾸경님도 올리브영 자주 가시나요? 근데 사실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요? 왜요? 근데 남자들이 잘 안 가지 않나요? 근데 남성분들도 꽤나 많이 오시고요. 아, 그래서 남성 제품도 팔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 친구가 왔는데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일본 친구 올리브영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입구까지만 데려다주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근데 약간 남자들이 생각보다 살 물건이 없다라는 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벤치, 도라이버 뭐 이런 종류를 조금 이렇게 갖다 놨고 그거를 미끼로 해서 이제 다른 남성 제품
상품을 좀 팔면 어떨까? 왜냐면 일단 안 들어가지니까 잘. 예. 이게 위기가 된다는 사실도 놀랍네요. 아니 그거 한 번씩 필요할 때 있거든 남자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올리브영이 이제 정기적으로 그 세일을 하거든요. 그럴 때를 노려서 가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좋은 아이템들을 틴트 사시죠, 틴트. 그럼요. 립스틱. 엘프 요정 이런 거. 그건 어떻게 하세요? 저도, 외모 성수기 이런 거 아니, 사시잖아요. 저도 엘프 요정 넘버 5 쓰거든요.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그거 쓰네. 제가 써요, 진짜로. 제가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께서 올리브영에서 판다고 하시니까. 네, 박재정 씨 팬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관한 빅데이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뭐 예상하셨겠지만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고 치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3,160건 언급됐는데 그나마 이제 올리브영에 관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예. CJ라든지 올리브영 제품, 매장, 그다음에 뭐 상품 브랜드, 트렌드라든지 화장품. 올리브영에서는 화장품 많이 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타일이라든지 강남 명동 쪽 나왔고요. 뭐 라이프 스타일 이 정도여서 이게 아마 관련 기사 관련돼서 언급이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이름 자체를 사실 일반인들이 궁금해하고 찾아보기는 사실 쉬운 상은 아니고요. 차라리 올리브 영으로 이제 검색하면 뭐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홍쌤, 그렇다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채용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그 7월 초에 마감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올리브영 매장 쪽으로 서비스 운영 직군의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가 이제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광주, 대전, 창원, 목포, 서울, 그다음에 이제 세종, 그다음 제주시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채용은 이제 지역 연고자를 이제 아예 우대한다. 매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게 되고 진행되는 업무는 이제 상품의 카운셀링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매, 또 매장 상품 관리, 그리고 고객 응대, 그리고 컨설팅하고 고객 관리까지 진행하게 되고요. 공채는 일반적인 공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류, 그다음에 인적성, 면접, 그 이후에 이제 15주 동안 인턴십을 진행하게 되고 인턴십 결과에 의거하여 이제 전환 유무가 결정되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은 그 올리브영에서 스텝이라든가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드시 기재해라 이렇게 명기돼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제 올리브영에서 했던 분들에게는 당연히 좀 이점과 강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볼까요? 상국이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엔 전민기 센터가 있다고 카더라. 커더러. 네. 네, 저도 이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뭡니까 전민기 씨? 드디어 걸렸네요. 네. 알고 보니 금수저. 저는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빅데이터 또 관련 뭐가 있나 보죠. 예,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민기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빅데이터 그 센터가 우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안에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홍쌤 여기는 뭐 어때요?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영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드럭스토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 이건 어찌 보면 유통 산업이죠. 그것과 함께 이제 SI 기업을 같이 갖고 있어요. SI는 이제 ERP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잡아주는 회사인데 그룹 내부적으로 CJ 계열사들의 ERP 시스템을 좀 총괄하는 조직이죠. 이 양사의 합병이 처음 벌어질 때도 좀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합병이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시너지가 얼마나 있을 거냐. 사실 양사의 시너지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부분은 이 유통 파트에서 벌어질 수 있는 데이터들을 SI 기업 하나로 규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도 빅데이터 센터를 17년 4월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그룹 내부적인 데이터 생산, 그다음에 효율적인 유통 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관장하는 데이터 센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선 데이터 유통은 물론이거니와 알고리즘의 개발이라든가 분석, 그리고 기술 지원 업무까지 진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CJ가 사업이 뭐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죠. 택배, 유통 뭐 이런 부분들에 벌어질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하나로 좀 묶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그룹 내부적인 이제 준비 과정이 좀 진행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또 연봉은 어느 됩니까? 자플래닛이 2018년 7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7,292만 원입니다. 사원이 3,112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대리가 4,367만 원, 그리고 과장이 5,557만 원, 차장이 6,900만 원, 부장이 7,290만 원입니다.
네. 자, 홍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스토어 매니저로 이제 진입하는 학생들은 사실 스펙에서 이제 숫자라든가 전공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취업했던 제 학생인데 이 친구는 지방 사립대 출신이고요. 전공이 이제 생명과학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유통과는 전혀 좀 관련이 없죠. 그리고 학점은 4점대 초반이었고 토익은 한 800 중반대, 그리고 스피킹은 6급으로 취업이 됐는데 이 친구는 과거에 전공을 뛰어넘고자 과거에 영업 지원 업무를 다른 회사에서 진행됐던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와서 현장에서 좀 고객들과 지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경험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들어갔던 제 학생은 나이가 거의 30줄 다 돼가지고 올리브영에 취업이 됐는데 이 친구는 과거에 이제 고시 공부를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고시를 한 2, 3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고 고시에서 포기를 하고 취업을 아예 포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에서 플로리스트로 일했는데 그 이력이 이제 면접장에서 아주 좋은 강점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플로리스트로 일하다 보면 까다로운 이제 주부 고객들 응대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의 고객 응대 경험, 그리고 그 당시 때 이제 김영란법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꽃집들이 아주 힘들어지는데 그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꽃꽂이 교육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고 그 과정들을 통해 고객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 그러니까 이런 좀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고객 응대와 관련된 경험들이 이제 이런 드럭스토어 매장에서 매장 운영 관리적인 역량으로 이제 접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산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전공보다는 이제 영업적인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CS 마인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쓰고 어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영.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10년만 참아라, 샵 서열보다 능력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연공 서열보다 능력 위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년만 정말 앞뒤 안 보고 참으면 우리 바로 임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전쌤, 이거 진짜인가요? 일단은 뭐 패스트트랙 제도라는 거를 지금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공 서열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승진을 빨리 시켜주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뭐 10년 해서 임원 되는 모두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성과를 좀 많이 내야 할 수 있다라는 근데 거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케이스가 그것까지 조사를 못 했는데 근데 왜 이게 아니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 지 내가 볼 땐 10년이 안 되지 않았을까? 물론이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예. 네. 그 성과 능력을 발휘한 인재가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고요. 보수적이고 좀 딱딱한 기업 문화에서 좀 벗어나서 선진 성과주의를 좀 가져오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기업에 도입되고 정착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윗분들도 열심히 노력할 거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말대로 되면 빨리 되면 35세 임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 근데-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어디 넥슨이나 이런 곳에는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30대 임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특출난 이름이긴 하지. 네. 사실 이런 능력 위주의 평가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는데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사 후에도 끊임없이 일에 매달려야 하니까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홍쌤? 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실적을 이제 평가한다 이 소리고, 그러다 보면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매출을 높이고 수익률 관리를 잘해서 내가 빨리 임원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빠르게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 임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상존된다. 이 부분은 좀 같이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원하면 만들어라, 샵 1팀 1기술입니다. 우리 앞서 철저한 능력 위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하고 싶은 연구가 있으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그 기회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네, 1팀 1기술 이거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전쌤? 네, 뭐 말 그대로 1팀 1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팀을 조직해서 그게 원하는 또 프로젝트를 하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대신 역시나 성과를 잘 내는 팀들은 보상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마음껏 받겠지만 이 성과가 또 나지 않고 한다면 글쎄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나가는 팀은 계속 잘 나가서 더 좋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보상과 지원을 받으면 더 좋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도태되다 보면 사실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내부에서의 경쟁을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뭐 성공적인 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일인 것 같고요. 기술 발굴하고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과제를 뜻이 맞는 조직원들을 조직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회사는 프로젝트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뭐 관련 지원을 아낌없이 해준다라고 하니까 정말 내가 기술 개발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은 또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네. 안나 학생은 이런 기업 문화는 어떤가요? 팀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근데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의 개인의 역량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업 문화는 굉장히 적극적인 취준생 혹은 직장인들에겐 굉장히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차세대 산업 분야를 선도하려고 하는구나가 느껴지는데요. 홍쌤, 이 기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모든 그룹사들이 이런 SI 기업들을 다 계열사로 두고 있죠. 그럼 기존의 사업 영역은 그 계열사에 있는 그룹에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ERP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건데 과거에 이제 이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화돼 있지 않을 때는 이 시스템들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냥.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다 깔렸고 이거 하나만으로는 우리 계열사들의 사업이 어차피 빤하고 또 시장의 성장이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팽창하지 않는데 거기 들어가는 SI 기업 사업만 가지고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런 SI 기업이 눈독 들이고 있는 파트가 우선 클라우딩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띄우는 시대. 그럼 이 클라우딩 시장을 두고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SI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 이동통신사들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또 이 사업을 쥐고 있는 게임과 포털 기업들이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비즈니스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는 서버 컴퓨터 베이스의 델이나 오라클 뭐 이런 IBM 이런 기업들도 이 시장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클라우딩이라든가 IoT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기존과는 다른 단순 시스템, 회사 들어가서 쓸 수 있는 ERP 시스템이 너무나 빤한데 이런 부분들을 모바일, 그다음에 IoT와 연동시키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수주받아서 시스템 만들어주고 수수료 챙기고 이 사업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SI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10년 후, 안나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10년 후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생체 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상품 추천의 등장이 예상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SI 기업들 혹은 기업 내 IT 사업 부문들은 대부분 이제 특히 올리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등 다른 곳에서도 하는 그런 신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IT 시스템이란 건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상당하고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요자가 느끼는 입장에서 업체 간의 차별성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에 2014년에 올리브 네트워크스로 통합한 것은 기존의 그 올리브영이라는 국내 최대 그 헬스 앤 뷰티 스토어를 기반으로 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목적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스토어가 사실 증가하고 있지만 2030년에 전망을 보면 그래도 소비의 80%는 오프라인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올리브영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가 멤버십 데이터 혹은 오프라인 매장 데이터 혹은 카드 소비자 데이터 같은 고객 경험 위주의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앞으로 10년 후에 조금 더
잘 전처리하고 수집하고 분류하는 게 알고리즘이 고도화된다면 두 가지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매장 내 카메라 등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피부나 안구 상태, 건강 상태를 이미지 디텍션을 하면 그에 맞게 제품을 다양한 올리브영의 제품 중에서 추천을 받는 것.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생각났고, 두 번째로 매장 내 음성이나 지문 인식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의 맥박수 혹은 수면 상태, 운동 상태 등을 측정해서 이 건강 데이터를 통해서 헬스케어 제품 등을 추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전 아주 멋있게 들었습니다. 네. 멋있었습니다. 저도 멋있게 들었는데요.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상당히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이었던 것 같고, 또 기업의 현 상황도 언급을 하면서 좀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어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재밌고 흥미 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 PT 어떻게 보셨나요? 네, 조사를 열심히 했는데 조사 열심히 한 걸 너무 다 풀어놓으려다 보니까 좀 길어진 감이 없잖아 싶네요. 저도 두 가지 아이디어 나오기 그 전까지 과정이 좀 많이 길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정말 늘 말씀하시지만 조각식으로 톡 던져놓고서 좀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들을 갖다 붙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김안나 학생은 늘 보면은 정말 성실하고 자료조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야기를 좀 듣는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은 좀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홍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에 대한 본인의 식견을 좀 보여주고 나서 그다음에 생체 인식이라든가 IT 기술과 접목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올리브영이라는 매장은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 드럭스토어라는 건 해외에서는 원래 약을 파는 용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매장을 이제 헬스 앤 뷰티 스토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헬스보다는 뷰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은 언젠가는 편의점과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될 텐데 편의점도 비슷한 상품들을 물론 판매할 수 있지만 화장품이라고 하면 상당히 제한적인 제품이고 좀 시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품의 가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제품들 사이에서 백화점 말고 우리가 캐주얼하게 화장품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컨셉을 잡고 지금의 성공을 일궈냈죠. 근데 우리가 올리브영에 가서 화장품만 사는 건 아니고 또 다양한 제품들을 같이 구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올리브영은 어찌 보면 이런 편의점, 그다음 백화점에 있는 화장품 매장, 그리고 또 어떤 다이소 같은 매장들, 이들 사이에서 어떤 틈새를 지금 확고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 때 올리브영 점포당 매출이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1분기 때 이게 3억 4천으로 좀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매장의 개수를 보더라도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매장 개수가 약 한 30개 정도 늘었는데 작년의 그 수치를 보면 1분기에 68개, 2분기에 70개, 3분기에 73개, 4분기에 63개. 그러니까 그 정도 양으로 분기마다 성장했는데 이번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올리브영이 포진될 만큼의 포진은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뷰티보다는 헬스 쪽에도 많이 초점을 맞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헬스와 아까 안나 학생이 얘기했던 이런 헬스케어적인 부분들의 바이오 기술과의 접목 이런 것들을 통해 지금은 올리브영에다 이제 젊은 층들만 가고 여성 고객들만 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고연령대 고객들을 흡수하고 또 남성 고객들을 흡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뷰티보다는 아마 헬스 쪽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사업적인 부분들과 함께 지금 장기적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면 PT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관한 PT 면접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취업 기초학습 시간입니다. 홍 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비 지원 취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 자세히 모르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산업공학을 전공해서 나는 빅데이터 직군으로 무조건 갈 거야. 그러면 산업공학을 전공했으니까 통계학 대비 빅데이터 관련된 경험이 부족해. 그리고 내가 나이상의 여유가 있으니까 6개월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 국제 교육과정 무료로 진행되니까 이걸 받아야지 이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나는 어차피 그런 게 아니라 영업 직군으로 지금 취업을 도전하고 있어. 그런데 공백이 길어. 오케이. 그럼 6개월 동안 빅데이터? 그래, 요즘 빅데이터가 항상 화두던데 요거 한번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6개월이 흘러가게 되면 나중에 내가 지원할 때 빅데이터 직군으로 취업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6개월 투자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죠. 무의미한 내 시간을 무조건 채워 넣어야 된다는 강박으로부터 빠져나오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단체에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중차대한 6개월이 통으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각기 다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욱이 형.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우리 개선해야 또 될 다른 점 또 뭐 있습니까? 올리브영이 현재 처한 개선점은 아무래도 올리브영이 국내 1위 점유율을 갖고 있고 매장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권이 겹친다는 문제점입니다. 이게 매출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매장 수가 중요하지만 늘어난 매장 수만큼 직원 교육도 더욱 철저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소수의 사례가 발생되면 회사의 신뢰도 혹은 올리브영의 신뢰도가 같이 하락할 수도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매장 수가 늘어나는 만큼 가맹점들 간의 매출 경쟁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고 혹은 두 번째로 이제 직원 교육이 조금 더 철저하게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장 점포수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뭐 편의점 이쪽 업종에서도 아주 예민하게 하고 직영점은 상관이 없겠지만 진짜 가맹점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좀 큰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장 개수만으로만 그렇게 다가가는 건 저는 별로 그렇게 적절한 컨텐츠는 못 될 것 같고 이야기가 아마 다른 루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장 이제 라운딩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야 여기도 올리브영이 있는데 여기도 올리브영이 있어. 그러면 거리감이 되게 짧단 말이에요. 가까운 거리에. 근데 거기에는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유동인구,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상권은 동일 상권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실제로 그 건물이 입점되어져 있는 직원들의 색깔이라든가 구체적인 동선이라든가 지하철역의 어떤 출구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방향들의 소소한 변화들 하나하나 때문에 실제로 매장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라운딩을 했을 때는 그냥 거리 몇 미터만 보지 말고 미터보다는 실제 고객들의 동선과 패턴들을 보고 입점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나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올리브영은 사실 매일 지나치면서 보는 기업인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많이 알게 돼서 기뻤습니다. 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키워드를 보고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는 우리 컴퓨터 공학도들도 많아요. 오늘 그 얘기가 거의 안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면접장 가게 되면 IT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리고 삼성도 지금 코딩 테스트를 보고요. 그래서 삼성 같은 데는 코딩이 알고리즘으로 나오고 언어 코딩을 보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권 IT도 여러분들 컴퓨터 공학도들 쓰고 이런 SI 기업도 써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요즘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나 전자나 경영을 전공했던 친구들은 인적성 공부만 하는데 이 친구들은 알고리즘 코딩과 적성 시험을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딩을 버리게 되면 삼성을 버리는 거고 인적성을 버리게 되면 이 몇몇 SI 기업들과 함께 금융권 IT를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방송 보는 이 시간이 더 아마 바쁠 건데 위축되지 말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코딩 테스트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다른 기업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만나요.